자, 오늘 2교시 진행에 앞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캠을 다 좀 켜주실까요? 자, 채팅방에 다시 학번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번 이름. 자, 진행에 앞서 1교시 발표와 그 다음에 1, 2교시 9시 반 발표를 제가 진행하면서 하나 느낀 점이 이제 2주차부터는 중복성 질문은 조금 빠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른 학생이 올린 질문을 좀 보고 내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습 목표를 더 넓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은 중복성 질문이 오니까 꼭 질문, 동기대 질문 또는 자문자답도 남이 하지 않는 것에 새로운 질문이나 자문자답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행합니다. 예, 서연 진행할까요? 제 자문자답은 수지의치 제작 과정에서 1차 매물 전 나비치 무용을 물에 소킹하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매물 전에 무용에 물을 적셔주지 않으면 살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매물 전에 나비치 무용을 물에 충분히 흡수시켜서 살해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 동기들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은 총이치를 제작할 때 1단계 나비치, 2단계 수지의치로 나누어 제작하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총이치를 제작할 때 나비치는 왁스로 수지의치는 아크릴로 제작하게 되는데 나비치는 말랑말랑한 왁스로 만들어져서 수정이 가능하고 수지의치는 단단한 아크릴로 만들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게 돼서 나비치를 먼저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을 해보고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지의치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면 환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의치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공치 배열 순서는 먼저 상악 육전치, 다음 하악 육전치, 상악 구치, 하악 구치 순서로 배열을 한 후에 마지막에 배열하는 치아는 하악 제1소구치입니다. 네, 발표 잘해줬고요. 지금 인공치 배열 순서 쪽에 조금 첨언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열하는 것은 상학법이고 또는 여러 학자에 따라서 하학법도 있고 술자에 따른 다양한 인공치 배열이 있는데 어찌됐든 제일 FM적인 이론적 배경은 상학법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또 여러분의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또 다른 배열법을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동의가 되지만 어떠한 배열법이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예, 반드시 상학법을 기준으로 할 때 혹시 임상에서의 어떤 연구가 뒤따라서 또 다른 배열 방법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되지만 어찌됐든 교과서적인 배열 방법은 상학육전치, 하학육전치, 상학구치, 하학구치의 이 상학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연이 고생했고요. 주차에도 지랄이가 주차는 개빡이네. 한건이 뭐라고요? 한건이 오 씨발. 한건이 한건이 네, 예. 잘못 말했습니다. 수업 중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지금 누구랑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어떤 있습니다. 누구랑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요? 수업에서? 죄송합니다. 얘기 좀 해봐.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나 수업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친구랑 대화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수업 중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로? 죄송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수업 시간입니다. 예, 비대면에 제가
여러분의 어떠한 모션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실제감 높은 교육을 함께 해야 되는 이 정도는 좀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신영이요. 박신영이 오늘 안 왔나요? 네. 자, 은진이요. 제가 한 자문자답은 개인 트레이라는 과정이 있는 이유는 이었고, 이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야 하는 이유는 환자 개개인마다 구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양령이나 음영체에 더 알맞게, 환자마다 알맞게 구강 구조에 맞춰진 트레이를 이용하여 정교한 총이치를 얻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동기들에게 준 첫 번째 질문은 압력기를 이용해서 세 번의 압력을 주게 되는데 이때 주어지는 압력의 세기를 나열하시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세기의 답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점점 3단계로 가면 갈수록 세기가 강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1000파운드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는 1500파운드, 세 번째는 2000파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인공치를 배열할 때 제일 먼저 배열하는 건 무슨 치아일까요? 이었고요. 이제 전치부에는 정중선을 기준으로 그 중절치를 제일 먼저 배열하는 게 순서고요. 그리고 고치부에서는 이제 제1대구치 하, 제1대구치를 배열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여기에 두 번째 동기들에게 보낸 질문 한번 볼까요? 압력의 색인데요. 우리 지금 은진이가 1000파운드, 1500, 2000으로 높인다고 하는데 이 압력의 세기의 이 디테일한 지수는 파운드는 조금 무의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레스의 기기에 따라서 압력의 표시가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세기의 파운드를 이렇게 구분한다기보다 1차 파운드, 2차 파운드, 3차 파운드를 높여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그래서 네. 1차, 2차, 3차 파운드로 높여가되 마지막 파운드의 폐암의 압력은 클램프에 옮겨져야 된다. 예, 그 발표를 조금 제가 보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의미는 1차, 2차, 3차로 갈수록 파운드의 압력을 점점 높여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동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은진이 여기에서 이제 인공치 배열의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해도 되겠죠? 네. 네, 고생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윤영수, 예. 네, 먼저 자문자답을 설명드리면, 자문자답 이제 최종 인상을 채택할 시에 수성 인상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수성 인상제가 이제 왁스 비딩 작업을 할 때 비딩 왁스를 붙이게 되는데 그 비딩 왁스를 붙일 때 그 물 때문에 이제 왁스가 잘 붙지 않아서 이제 수성 인상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급생들에게 질문 첫 번째인 개인 트레이를 제작할 때 티슈 스탑을 형성하는 이유는 이제 구강 내 트레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인상제가 균일한 이제 양을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인 이제 기성 트레이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유는 이제 기성 트레이에 구멍이 뚫어줌으로써 인상제를 부어서 이제 환자의 이제 구강을 체득했을 때 이제 유텐션 유지를 증가시켜서 이제 인상제가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정확한 오타가 없는 인상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답변 잘했고요. 조금 한번 첨언을 해볼까요? 우리 그 초이치 제작 과정에서의 이 프라이머리 임프레션과 파이널 임프레션이 있었죠. 1차 인상과 2차 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인상제를 여러분도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수가 얘기했던 이 파이널 임프레션에서의 이 수성 인상제 알지네이트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아예 쓸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기성 트레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유는 알지네이트의 수성 인상제를 1차 프라이머리 임프레션에서 이 리텐션의 증가와 함께 쓰면 더 쉽게 탄력성으로 환자의 이 깊은 보도 부분까지 정확하게 떠내고 그걸 토대로 개인 트레이를 만든다. 이렇게 연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수,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맞는 답변인 것 예,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일단 최종 인상을 채택할 때는 알지네이트가 아닌 러버 계통의 인상제를 사용해야지 이제 구강 내 정확한 인상을 채택할 수 있고, 개인트레이를 채택할 때 구멍이 있는 이유는 이제 인상제가 구멍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을 좀 더 정확히 채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1차 예비 인상과 최종 인상의 인상제는 구분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굳이 영수 이야기대로 예전에 지금 러버가 이렇게 좋은 러버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또 알지네이트 가지고 했어요. 근데 알지네이트 가지고 박싱을 하려니까 지금 영수 말대로 이제 왁스가 물에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붙이려고 하는 범위에서의 알지네이트가 자꾸 건조되어지면서 변형되어지고, 그래서 굳이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우리가 박싱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한번 아이디어 주겠습니다. 알지네이트 수성 인상제를 써서 박싱을 하고자 한다. 잘 안 붙어요. 그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박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임상에서 치료실에서 알지네이트 가지고 왔을 거잖아요. 이럴 때도 박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박싱하면 좋을까요? 네, 어떤 방법으로요? 아이디어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알지네이트 인상이라 하더라도 박싱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주연 보드를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떤 재료를 쓰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한번 아이디어 내보실 분? 네, 누가 한번 아이디어 내보실 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 퍼미스 알아요, 몰라요? 퍼미스 가루 알아요, 몰라요? 퍼미스 가루와 석고와의 혼합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예 박싱을 퍼미스 가루와 석고로 혼합해가지고 박싱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이 기존에는 있었어요. 러버 계통이 이게 좋아지기 전에는. 이해될까요? 근데 요즘은 러버 계통이 이렇게 잘 발전이 이제 개발이 되어져서 아예 2차 인상은 아예 러버로 진행되어지니까 이게 불필요한 이런 이 퍼미스 이용한 이 박싱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고맙고요. 자, 고준혁. 네. 이제 먼저 자문자답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합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교합제 총 높이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40mm, 상악은 22mm로, 이제 하악은 18mm로 하여가지고 이제 교합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하는 질문으로는 레진 전입 시 이제 레진의 어떤 단계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동기들에게 질문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레진 같은 경우는 나비치 무게의 1.2배, 그리고 리퀴도는 그걸 절반 정도 혼합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중합될 때까지 위에 리퀴도가 날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판으로 셀로판지를 이용해서 막아가지고 리퀴도가 증발되는 것을 방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진의 이제 모래상, 섬유상을 지나서 이제 점성이 없어진 영상 단계에서 이제 레진을 전입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나비치의 과정에서 이제 수질치로 넘어갈 때 물에 소킹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서 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물에 소킹하지 않고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나비치의 과정에서 굉장히 모형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매물을 하게 될 때 매물제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서 이제 매물이 진행하기 전에 물에 소킹하여야 합니다. 네, 준혁이 발표 잘했고요.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 이 교합제 규격에 대해서 잠깐만요. 교합제 규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18, 22, 총 40의 교합제 순축의 높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치료실에서는 그 환자의 교합 기록되어진 상태대로 좀 줄이는 것은 왁스기 때문에 쉽겠죠. 그렇지만 이 규격보다 작게 혹시 35mm를 만들어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7호실에서는 그 위에 다시 덧붙이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 있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한자 교합 기록에 따라서 이제 여러 이 플레이트 판으로 열을 가해서 줄이는 것은 쉽지만 이 작아서 늘려 붙이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표준의 규격은 상하 합쳐서 40mm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준혁이 고생했고요. 자, 전병훈 이 병훈 학생 실습만 들은다고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영선이. 제 자문자답은 포인트 제작 과정에서 나비치랑 수지치 두 단계로 나누어 제작하는 이유는 구간 교합 기록, 심미적인 치은 형성 등 수정을 거친 후 수지위치로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과 복잡한 제작 과정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동기들에게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환자가 치료실에 방문하는 횟수는 최소 몇 번인가요? 환자들은 진단 및 치료 계획, 최종 인상, 악볼 관계 기록, 나비치 시적, 최종 의치 장착으로 최소 5번 이상 환자가 치료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2차 매몰에서 언더컷을 형성하는 이유는 구강 교합 기록, 심미적인 치은 형성 등 언더컷을 형성해야 하는 이유는 언더컷을 주어 3차 매몰제인 경속구가 들어가 단단하게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언더컷을 굳이 인위적으로 줄 필요 있지만 2차 이 플라스킹 과정에서 이 교합면과 절단면 노출하고 약간의 이 언더컷은 그대로 두어주는 것도 굳이 언더컷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 지금 제가 한 것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이 밋밋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다면 언더컷이 없이 진행된다면 유림이 이 언더컷이 없이 이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유림이? 와, 속도가 결합이 되지 않아가지고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3차의 이 경속고의 양은 이 6mm 간격의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디플라스킹 하기 전에 이 레진 우리가 전입을 하기 위해서 함 분리하고 기타 작업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에 결합력이 낮기 때문에 뚜껑이 자주 열리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언더컷을 조금 인위적으로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 우리 영선이 정리 잘해줬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영민. 우리 영민이는 이번에 복학을 한 것 같은데 자기 소개도 좀 하고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복학한 18학번 최영명입니다. 저는 19년도 1학기에 수업을 듣고 이번에 복학해서 잘 모르지만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자문자답 한 가지와 동급생에게 하는 질문 두 가지를 준비했고 이번 발표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저의 답변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 자문자답은 수연 폐쇄를 하는 이유. 네, 일단 수연 폐쇄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연국의 경국에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뜻합니다. 네, 유지력을 상승시켜주고 제가 알기로는 기초상을 만들기 전에 진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 아까 설명해 주신 거는 좀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수연 폐쇄를 함으로써 상악 위치를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여 환자의 저작이나 심미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가 후연 폐쇄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위치에 무슨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했고 이유를 듣고 보니까 이제 후연 폐쇄 작업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 만족도 높은 의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급생들에게 내는 질문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이제 레진 분리제가 인공치아에 도포되었을 시 오는 문제. 그것은 이제 레진이 인공치아와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삽구매물제가 접촉할 때 이제 같이 결합되므로 선택 삭제를 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치아에 도포되지 않게 조심해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레진 전입 후 시합 시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제 시합한 이유. 네, 이제 단계를 나눠 천천히 시합을 가해주는 것이 음영의 부분까지 이제 레진을 잘 채워 구강 해부학적인 표면을 더 잘 재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계를 천천히 높여가면서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동급생들에게 물어본 이유는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오차가 일어나고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의치를 전달할 수 없게 되기에 정확히 알고 보다 정확한 의치를 만들어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교수님에게 좀 궁금한 게 아까 못 들었는데 표현 폐쇄를 정확히 언제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나머지 이제 상하거치 유지 증진을 위한 후연 폐쇄의 이유와 그 다음에 이 레진 시합 높여주는 이유, 그리고 인공치아에 도포됐을 때 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영민이 이야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어치상의 후연 폐쇄는 어느 때 해주냐 이겁니다. 지금 가운데 모형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는 우리 학생들 어떤 상태죠? 웩스 워시 되어지고 레진 분리제 도포 과정이죠. 그러면 이 전 단계는 뭐죠? 레진 분리제 도포 전 단계는 웩스 워시 되어진 노출된 모형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상황에서 뒤 후면 부분에다가 어떻게 돼요? 영국의 경국에 디자인 해놓고 여기에서 이 조각도나 그 다음에 로우 스피드 핸드핏으로 그 라인을 조금 파주면 분리제 바르고 레진 전입하면 파준 음영체에 레진이 인절미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파준 음영체가 이렇게 잠깐 보세요. 약간 V쉐입에 이런 음영체를 여기에다 모형에다 팠다라고 한다면 모형은 이렇게 인덱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분리제 바르고 레진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테두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이 테두리가 이제 구강 내에 장착되어지면 뒤쪽이 열려있는 부분이 테두리에 딱 접합으로 인해서 안에가 음압이 되어지고 이제 쉽게 상하거치가 떨어지지 않는 유지 증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민 이해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어느 때요? 박싱한 다음 기초상 제작 전에 디자인하고 후연 폐쇄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놓쳤으면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레진 분리제 도포 전에 워시 후 약간 따뜻한 무릎에서 후연 폐쇄해주고 레진 분리제 도포하고 다음 들어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들. 이항 우리 연민이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레진 기초상이 아니고 금속 기초상인 경우에서의 후연 폐쇄는 온리원 한 번이에요. 금속상 기초상 만들 때, 금속상 메탈 베이스 만들 때 그때는 온리원 한 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거 누가 답변 한번 해보실 분. 파샬 후레임워크가 메탈 베이스라고 가정하면 이건 온리원 후연 폐쇄 한 번이에요. 레진 기초상은 두 번의 기회가 있지만 금속상은 한 번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예요? 수조하기 전?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못하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메탈 후레임워크를 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이 아직 떨어진 거예요. 자,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실 분. 박싱 테스트 이후에 한 번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탈 베이스예요, 메탈 베이스. 네. 금속상 제작하고자 할 때 지금 레진 기초상이 아니고 이 금속 기초상을 만들려고 할 때 후연 폐쇄는 어느 때 해주냐 이 말이에요. 기초상 만들기 전에 해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파샬 후레임워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모형이 있어야 돼요? 복제에 내야성 모형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복제 내화성 모형이 필요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파샬 프레임워크 제작할 때는 반드시 마스터 모델 하나 가지고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스터 모델 하나 복제해야 되죠? 그래서 마스터 모델에 후연패스 해주고 아가로 인기해가지고 내화성 매몰제를 보면 내화성 매몰제에 거기에 음영체가 파져 있어요, 안 파져 있어요? 이해되나요? 거기에 CTX를 붙이면 왁스가 그 음영체 속에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조조체가 나올 때는 거기에 테두리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이 부분 이해되나요? 어려운가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시간 되면 다시 그 이미지를 가져가서 하고 아니면 제가 다음 차시에서 그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될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메탈 베이스를 총위치에 이 레진 기초상이 아닌 금속상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후연패스는 원, 이완 한 번이에요. 왜? 복제하기 전 원래 마스터 모델에 다 표시를 해주고 복제해야만이 파준 부분이 내화성 매몰제 전이가 옮겨와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이 부분 따로 좀 보충할게요. 이거 먼저 하고. 자, 발표 잘했고요. 영민이 일단 그 정도는 이해가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영이. 신영이. 자, 발표 줄게요. 네, 저의 자문자답으로 매몰 과정 중 1차 매몰 후 석고 분리제를 바르지 않고 2차 매몰을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매몰 과정 다음 단계의 왁스 제거를 할 때 상함과 하함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때 분리가 쉽지 않고 분리를 할 때 모형이 파손이 될 수 있어서 정확도 높은 작업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한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교합 체득 후 교합 기록을 한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는 이유에 대한 답은 교합기가 사람을 대신해서 하악부 운동을 모방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환자의 하악부 운동 모방을 해서 교합 기록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3차 매몰 후 클램프 장착 시 꼭 조여지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은 경석고가 경화하는 단계에서 팽창이 일어나서 이후 작업 시에 오차가 발생하거나 모양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클램프를 꼭 조여야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신영이 너무 정확하게 답변해 줬는데요. 지금 잠깐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첫 번째 슬라이드에 우리가 만들어서 보냈던 교합상이에요. 교합상. 교합상이 한자 구간 내에 지금 뭐가 됐죠? 지금 우선 교합이 먼저 계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뭘 그랬어요? 지금 같이 볼까요? 뭘 그랬어요? 여기에요. 정중선, 그리고 여기 상순선, 그리고 견치선을 그려줘야 돼, 안 그려줘야 돼요? 견치선 그려주고 하순선은 굳이 안 그려줘도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하순선이 이렇게 다 치아에 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순선은 생략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좌우 정중선, 그 다음에 웃었을 때에 잇몸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높이, 너무 높이 올라서 어떻게 저 안에 보도까지 보이면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림 라인, 상순선, 견치선까지는 반드시 그려줘야 된다. 우리 신영이 고생했고요. 네, 성현이. 네. 네, 자문자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완성된 틀니를 장착하기 위해선 최소 몇 번을 진료실에 가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첫 번째는 진료와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그날 바로 기성 트레이로 먼저 예비 인상을 체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예비 인상 뜬 거를 이제 개인 트레이로 만들어서 환자의 이제 구강 환경을 체득해 주고,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앞골 관계 기록이나 뭐 교합 체득 이런 교합 기록을 위해서 한번 또 가게 되고, 이제 네 번째 가게 될 때는 나비치 시적을 위해서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지의치 이제 과정에서 뭐 잘
완성이 됐으면 이제 5번째 장착하러 가고 해서 최소 5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들에게 한 질문은 인공치 배열할 때 화학 제1소고치가 공간이 이제 작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직접 실습하면서 이런 문제가 겪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화학 제1소고치는 기능적인 부분보다 보조적인 기능을 한다고 배워서 이제 근원심을 줄여서 이제 배열하면 된다고 배웠었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 나비치 제작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 단계는 제가 생각하기엔 기초사항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초사항이 이제 환자 개인 구강에 맞게 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초사항이 최종 의치사항이라고 또 불리기도 해서 저는 이제 나비치 제작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 단계는 기초사항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기초상이 곧 최종 의치상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 성현이는 그렇게 정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치 배열 잠깐 볼까요? 화학 1소구치를 자리 메꿈 역할로 하는데 넣고자 할 때 공간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경우 좁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처치할 것인지는 우리가 공부했죠. 그 부분 오디오 켜고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공간이 너무 많거나 적었을 경우에 1소구치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시작. 이제 공간이 공간이 너무 적으면 소고치를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남을 를 적립해 줍니다. 배열을 해줍니다. 배열을 그거를 주거나 합니다. 네, 지금 성현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서포트하면 현재 이 상태가 뭐죠? 나비치가 한자 구강 내에 지금 들어가서 다시 체크해요, 안 해요? 체크합니다. 네, 이 과정의 결과에 따라서 5번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 네. 과정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횟수는 어느 횟수라고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채림이, 네. 네, 자문자답 후연폐쇄란 상하그치의 음압 유지를 위해서 영국외와 경국의 경계부를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두리를 만들어서 압박을 가해서 폐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동기들에게 질문 첫 번째는 레진 전입 시 레진이 병상 상태일 때 전입하는 이유는 이제 병상 상태일 때 손에 묻지 않아 조작하기가 훨씬 쉽고 이제 전입을 할 때 기포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차 매몰 시 언더컷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한 분리를 할 때 분리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제 한 분리를 할 때 모양에 걸려서 모양 파절 위험을 방지하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채림이 답변 정확하고 여기 하나 더 보태면 볼까요? 언더컷 고려해야 되되 이 나비치 쪽에 석고가 흘러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비치 쪽으로 석고가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채림이 고생했고요. 자, 지수. 네. 네. 자문자답은 1차, 2차 매몰과 3차 매몰의 다른 점과 그 이유였는데요. 1차, 2차 매몰은 석고를 사용하고 3차 매몰은 경석고를 사용합니다. 3차 매몰에서 경석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석고보다 단단한 경석고를 사용해서 인공치의 움직임과 충격이 가해졌을 때 파절을 방지시키기 위해서이고 동기들에게 했던 질문 첫 번째는 나비치 모형을 물에 소킹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문제점이었는데요. 나비치 모형을 물에 소킹하지 않으면 건조된 모형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탈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1차 매몰하는 방법은 석고와 물을 혼합하여 매몰제를 만들고 플라스크에 부어준 뒤에 나비치 모형을 중앙에 두르고 흘러나오는 매몰제를 스파츌러로 걷어내고 언더컷이 생기지 않게 매끄럽게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네, 뭐 더 이상 보충 설명 없이 정확하게 우리 지도 잘해준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유지원이는 아까 저쪽 반에 왔다 갔고요. 안채연. 네, 먼저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는 무취하게 열악한 구강 환경이기 때문에 환자 조건에 맞는 세부적인 범위까지 인상을 체득해서 인상을 얻어내는 게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 매몰 준비 과정에서 나비치 모형을 물에 침수시키는 이유는 이후 작업에서 건조된 모형이 매몰제의 수분을 뺏어가는 탈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흡수를 시켜야 하고, 다음으로 입치상을 연마할 때는 먼저 거친 입자로 많은 부분을 삭제한 후에 마무리로 부드러운 입자로 연마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굵은 연마 기구는 이제 아크릴 덴처바가 되겠죠. 덴처바로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작은 연마 기구, 부드러운 러버나 기타 퍼미스 고광택까지 연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채연이 수고했고요. 자, 송민규.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송민규? 네, 안 왔고요. 자, 서윤이. 저는 자답으로는 박싱 메소드를 통해 작업 모형을 제작하는 이유는 주연 보도의 해부학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모형을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급생에게 하는 질문은 레진 전입을 할 때 점점 압력을 높이는 이유는 3차, 2차, 1차 이렇게 압력을 높이면서 미세 음영체까지 완전하게 레진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메모 후 왁스를 제거하는 방법은 연화된 왁스를 뜨거운 물에 넣거나 스팀의 고압을 사용하여 왁스를 제거합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왁스 제거 과정에서 한 말씀만 좀 더 보탤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왁스 제거 어떻게 했죠? 우리 학생들 오디오 켜보겠습니다. 왁스워시 어떻게 했죠? 공기로 높은 온도에 왁스를 생각보다 이제 물 끓여가지고 위에서 물로 이용해서 위에서 제거해줬습니다. 제거해줬습니다. 제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끓는 물에 이 낙착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정했고 고압의 스팀으로 우리가 세정했는데요. 여기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뜨거운 물로 우리가 웩스 세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세정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파라핀 왁스 띠가 거기에 코팅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하나의 피막이 입혀 있을까요? 안 입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레진 전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 피막에 의해서 레진과의 결합력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좋을까요? 웩스 세정이 끝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압의 스팀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혹시 마지막 웩스가 피막되어 있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세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그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웩스 워시를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이유 시작. 이제 파라핀 왁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왁스 창이 해서 레진을 해줘서 이제 한 번 더 빙리를 이용해서 깨끗이 제거해줘야 합니다. 를 사용해서 제대로 제거해줘요. 네, 고맙고요. 그 다음에 가은이. 저의 자문자답 질문은 메모로 클램프에 장착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석고가 경화를 하면서 경화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클램프를 장착을 해줘서 팽창을 막아줘야 합니다. 이때 클램프를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석고가 경화 팽창을 하면서 의치의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탈 투 메탈 컨택으로 클램프로 압력을 주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기들에게 하는 질문으로 첫 번째, 시합 시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시합을 할 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시합을 진행을 하게 하는 이유는 한 번 압력을 높여서 레진을 전입을 해서 압력을 한 번에 높이기보다는
1단계에서 3단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압력을 높여가면서 레진이 전입이 돼야지 미세한 음영 부분까지 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메모로 왁스를 연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끓는 깨끗한 물에 완전히 왁스를 연화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고압의 여린 스팀을 이용해 모든 왁스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왁스를 완전히 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왁스가 다 연화가 되지 못하면 중압 과정에서 기포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레진이 전입이 되지 못해서 정확한 모양의 지상을 만들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가은이 이제 두 번째 왁스 연화의 완전 세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조금은 제가 첨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우리가 함을 열기 위해서 이 함에 어느 정도 열을 전달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언더컷이 없다 하더라도 1차 함과 2차 함을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왁스의 이 열 전달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가은이 여기 좀 답변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열을 전달하면 좋겠냐. 열을 너무 많이 전달하면 어떤 상태가 되고, 열을 너무 적게 전달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데, 어느 상황이 제일 좋겠냐 이 말이에요. 왁스를 너무 열을 적게 전달을 하게 되면 완전히 왁스가 연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왁스가 완전히 연화될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함의 열 전달이 적어서 억지로 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파라핀 왁스의 교합상의 인공치가 박혀 있는 부분에서 상함으로 인공치가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뽑힌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왁스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은 열을 전달해 가지고 안에 이 교합상의 파라핀 왁스가 녹아서 액체가 되어버리면 그 액체가 모형상에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 전달은 함이 열릴 수 있을 정도의 안에 왁스가 연화된 상태에서 열어주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한번 보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은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왁스에 너무 많은 열을 주게 되면 왁스가 너무 연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흡수가 일어나서 연화된 왁스가 흡수가 일어나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왁스를 너무 연화를 시키지 않게 되면 그 왁스가 잔류하는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정리 완벽하게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수연이 자기 소개 좀 하고 한번 발표 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과학번 백수연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편입해서 그리고 이 과목을 1학기 때 수강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게 많은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자문자답을 소니치를 제작할 때 2단계에 나눠서 제작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라고 했는데 저희 답은 환자가 불만족했을 시에 다시 처음 혈액세사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등급생들에게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 환자의 최소 내원 횟수는 5번이고요. 그리고 그 5번은 첫 번째는 나비치에서 구강 내 검사를 할 때, 그리고 개인트레이 변형 행성을 할 때, 교합 체득을 할 때, 그리고 구강 내 시접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완성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소니치 제작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나비치 제작 과정이 환자의 교합 기록 및 잇몸 형성의 심리적 체험 형성 범위가 최종 오케이된 후에 수지일치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수연 학생 지금 발표 잘했고요. 아마 1학기에 함께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좀 더 네. 지금 발표 보니까 굉장히 큰 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공부하면 또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 거니까요.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잘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조혜운이가 오늘 조금 못 오고요. 자, 연빈이. 네, 저는 자문자답에서 레진 분리제 도포 시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에 웜 상태라고 답변을 했는데, 웜 상태로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뜨거운 상태에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하게 되면 내부의 수분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증발을 하게 되면서 분리제를 파열시킬 가능성이 있고,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 분리제를 도포하게 되면 분리제 도포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내부에 앙금이 생기기 때문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웜 상태에서 레진 분리제 도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기들에게 질문 중 첫 번째는 플라스크의 상하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선 플라스크는 상황용, 하악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상황용은 하함이 평평하게 전후방 높이가 같지만 하악용은 구우 용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함의 후방부가 전방부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토대로 우선 상황용, 하악용 플라스크를 구분을 하게 되고, 플라스크는 플라스크 리드, 디스크, 상함, 하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스크는 주영을 하면서 쉽게 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수지유치 제작 과정 중 선제 삭제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레진의 중화 과정 중에 거치고 식히는 과정에서 유치의 변형이 조금씩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교합기에 재부착해서 교합을 봤을 때 안호 교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 레진 전입 시에 오버패킹으로 인해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교합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들을 위해서 교합 조정을 하기 위해 선택 삭제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연빈이 더 이상 제가 보탤 것이 없고 잘 정리했습니다. 자, 미나. 자문자답은 3차 시합이 끝나고 클램프를 완전히 조여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였는데요. 시합 때와 같은 압력으로 조여주지 않으면 뜨거운 물에 넣는 온성 과정에서 위치상의 그 다공성 기포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동급생에게 내는 질문 첫 번째는 2차 매몰 시 언더컷을 형성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2차 매몰 시에는 1차 매몰 시와는 다르게 약간의 언더컷을 형성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3차 매몰제인 경석구와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배열하는 치아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였는데요. 상학법의 공식에 따르면 인공치아는 상학 전치, 하학 전치, 상학 구치, 하학 구치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학 제1소구치를 가장 마지막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학 제1소구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나머지 치아들을 다 배열하고 남는 공간을 메꾼다는 느낌으로 배열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미나 완벽합니다. 발표 너무 잘했고요. 감사드리고요. 자, 동훈이. 네, 자문자답 하겠습니다. 네. 매몰 시 함 내면에 바셀린을 도포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레진을 전입을 하고 나서 함과 석고를 잘 분리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바셀린 너무 적게 도포하면 분리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도포하면 레진을 전입할 때 그리고 왁스 제거를 할 때 석고와 함이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작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동기들에게 질문 첫 번째, 매몰 후 함을 클램프에 장착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석고가 경화되면서 이제 팽창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기는 교합의 차와 그리고 위치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을 클램프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 그 이유는 기성 트레이로만 본을 뜰 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개인 트리를 제작해서 환자의 가장 해부학적 깊은 부위까지 이제 체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동훈이 거의 정리 완벽하게 했고요. 자, 다음 우리 건이. 예. 네, 제가 첫 번째 자문자답은 인공치 배열 중 은신경사 치아 종류에 질문했고요. 답은 상악중절치, 상악측절치, 하악측절치, 하악견체가 있습니다. 동기들에게 질문 두 번째 중 첫 번째는 왁스를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왁스 제거를 안 해주면 그 왁스만큼 공간이 생길 수 있고 왁스가 나중에 레진 중화 과정에서 녹아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단계 매몰 과정 중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몰 과정 중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았을 때 분리가 용이하지 않아 분리 과정 중 이치가 파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했고 우리 건이 한번 인사해야 되지 않을? 이번에 복학한 2022 펠리칠이 한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 고생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순교. 네. 청유치 제작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눈 이유는 1차 단계에서 환자의 구강 내에서 교합 기록과 치행 형성, 신비적 요소에서 만족되는 결과를 얻고 그 외 환자 구강 내에서 시적 시 문제로 인해 제작하는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동기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나비치 제작 과정에서 기초상이 왜 최종 이치와 같은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기초상의 형태가 이후 레진 전입되어 최종 이치상으로 이제 이치상의 형태와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 거고 메모 3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주의 또는 중요한 것은 1차 단계에서 주요 요소는 상암의 산부와 인공치아의 교합면 상위 간격이 6mm 이상 요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매물체의 표면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초기 교환 단계에서 정리해 줍니다. 2차 단계에서는 인공치의 교합면이 보이도록 2차 매물체를 제거하여 3차 매물체의 경석과 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하고 이때 매물체의 표면이 언더컷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여 3차 매물체와 결합을 좋게 유도하면 좋습니다. 3차 단계의 캐핑은 경속구를 하는 이유는 인공치 배열에 있어 레진 RBC에 발생하는 강한 힘으로 병행이 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소코보다는 단단한 경속구를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이후 리드 상암의 양형 부위에 맞춰서 결합 후 최종 교환까지 클램프에 장착하여 이제 펜창으로 생길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예방하면 됩니다. 네, 순교 자신도 한번 소개 좀 하죠. 이번 2학기에 이제 복학하게 되는 18학번 오순규라고 하고요. 이제 제대 후에 복학을 하게 돼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발표 시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동혁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잠깐만. 동혁이 아까 있었는데. 동혁이. 네, 네, 자신 좀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군대에서 군대 전역하고 이번 학기에 복학하게 된 18학번 이동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올해 공부를 쉬어가지고 많이 부족할 텐데, 절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혁이 굉장히 미안한데 내가 아까 있었는데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본인이 정리했던 거 한번 구도 발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걸로 발표를 해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그럼 저희 자문자답은 왜 3차 시합 후 마지막 압력으로 그 플라스크를 조여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 이유는 그 3차 시합의 압력으로 그 클램프를 사용하여 조이지 않은 상태로 중압을 했을 경우에 의치상의 다공성 기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동기들에게 질문 첫 번째는 교합기에 재부착 후에 교합에 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 이유는 저희 그 나비치 제작에서 수지위치로 넘어갈 때 이제 가압 열중압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0.5에서 1mm 정도의 그 교합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교합의 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진 시합 중 그 한 번에 강한 압력으로 쓰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치아 사이사이 미세한 부분까지 레진을 전입시키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혁이 너무 발표 잘했고 지금 내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저쪽 반에 있는지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네요. 다음에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채팅방에 URL 하나 올렸거든요. 한번 타고 들어와 볼까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플로우라고 하는 이 계정인데요. 들어서서 지금 1주차 오늘 수업한 이 총평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혹시 건의사항이나 기타 지금 이 가상 스튜디오에서 수업 진행하는 이런 전체적인 범위의 총평을 여기 어플로우에 여러분의 총평을 하나씩 조금 더 써주시면 제가 그걸 토대로 2주차 수업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도 출석 체크로도 하겠습니다. 자, 어플로우에 여러분의 지금 이 1주차 수업, 특히 신종훈 교수가 나름 PPT를 준비해 와서 여러분의 발표를 띄워놓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를 최대한 끄집어내기 위한 교수법으로 진행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적은 일은 아닙니다. 이런 걸 다 만드는 범위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1주차 수업을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뻐요. 우리 학생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다소 안도도 하고 어떠한 코로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교육은 이렇게 좀 질 높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자신감을 함께 하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캡처해야 되니까 웹캠 다 열어주실까요? 웹캠 다 열어줘야 됩니다. 자, 순교도 웹캠 열어주고요. 자, 웹캠 열어서 제가 캡처하려고 합니다. 네. 자,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캡처 인원이 많아서요. 2개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예, 신영이 효지 웹캠 열어주세요. 예, 신영이 효지 웹캠 열어주세요. 네, 다시 캡처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캡처 모든 부분 끝났고요. 여러분들 채팅방에 올려진 내용 제가 좀 참고해서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 오늘 수업이 조금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요. 얼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 보이나요? 자, 화면 보면 총이치 기공학 이론, 그 다음에 실습, 학습 진행 계획서예요. 지금 이 폼을 제가 좀 이따가 수업 끝나고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요. 신종우 교수가 이번 총이치 기공학 이론 실습 진행하는 수업 진행 계획서를 토대로 과연 여러분들은 학습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이 폼에다가 다 기재를 해서 이번 수요일날 저녁까지 다 올려주시라 이겁니다. 저한테 개인톡으로 이해될까요? 이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를 최대한 이론과 실습을 자신은 어떻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이 학습 진행 계획서를 이 폼에 본 과목을 수강한 이유, 그 다음에 담당 교수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스스로 이 학습 목표를 어떻게 내가 짜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학습 목표를 제대로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의 폼을 아마 고등학교 때는 많이 써봤을 거예요. 또 앞으로 대학원을 간다든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원을 가는 범위에 대해서도 이런 연구 논문 계획서도 많이 할 거예요. 희철이가 들어왔네요. 장희철?
네, 교수님. 오케이. 희철이도 아까 준비됐는데 지금 레포트 하는 도중에 이 부분 잠깐 희철이 발표할까요? 제가 화면 띄워드릴게요. 지금 심플로에 글 쓰는 도중에 희철이 발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자문자답은 초이치 제작 과정 중 왜 두 단계를 나누어 제작하는가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비치, 두 번째로 수지치로 제작하는데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완성도 높은 총이치를 제작하기 위함, 그리고 그 두 단계로 나눔으로써 내가 첫 번째 단계 때 만들고 두 번째 단계 때 제작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제작을 함으로써 시간을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기들에게 질문 두 가지. 첫 번째는 환자의 구강 구조를 생각할 때 후연폐쇄는 무엇을 위한 과정인가? 후연폐쇄는 환자의 구강 구조를 생각했을 때 상악의 유지 증가를 위한 과정이고, 수지이치 과정 중 나비이치 모형을 물에 소킹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지이치의 탈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나비이치. 네, 이 정도는 발표됐고요. 오늘 지금 이 동기들에게 올린 부분을 마무리에 제가 캡처하지 못한 학생이 하나 있네요. 우리 신영이 한번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할 거고 인사만 좀 할까요? 혹시 제 얼굴 나오나요? 네, 잘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057이 조신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 2학기 시작할 때 이제 휴학을 해가지고 지금 복학을 했는데, 제가 좀 낯을 좀 가려서 와서 약간 인사해 주시면은 친하게 다가갈 테니까, 네, 인사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달라는 것보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낯을 좀 가려가지고. 그래서 군대까지 갔던데 신영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더 인사를 해서 우리 친구들과 더 많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발표 빠진 분 있나요? 오늘 발표 빠진 분 있나요? 네, 다소 오늘 조금 시간이 10분 연장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이 시간을 마치겠고, 자,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어찌됐든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불확실하고요.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위한일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의 세상, 내가 준비하고 대응하자라고 하는 범위, 그리고 시대의 흐름성에서 내가 어떻게 대학 생활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이 거미형의 인재,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이번 2학기에 신종훈 교수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학습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가상 스튜디오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는데요. 오늘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학습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방학 때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준비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요구도도 언제라도 개인적으로 주면 참고해서 좌우지간 코로나 상황이 아닌 대면의 실제 교육보다 더 좋다라고 하게끔 진행하겠고, 단 실습의 범위는 너무나 지금 걱정이 많네요. 참 할 게 많고 뭐 참 많은데 이제 5주까지 지금 딱 스탑이 되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학습 계획서에 잘 써서요. 그걸 제가 읽어보고 어떤 상황이라도 한번 잘 끄집어 내볼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끝낼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나가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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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